강원도 양양의 관내 마트에는 신문지로 만든 재활용 가방들이 비치돼서 지역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에코백의 생산지인 양양 지역 자활센터를 찾아 그 속에 담긴 희망부터 자활의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1970년대 시행됐던 벽지 복원 사업부터 70년대 당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시내버스 여차장들의 애환을 대변했던 지학순 주교. 한평생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 싸운 정의로운 사제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맘때 이 피해 사실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파손, 분실, 뭐 여러 가지 훼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이 냉장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배송이 지연되면 이게 사실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받으시는 네. 분들이 참 속상할 텐데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운송물을 받으시면요. 받은 즉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운송물 수령 14일 이내에 문제 사실을 택배 업체에 알려줘야 하고요. 네네. 운송물을 분실했다 하시면요. 운송장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관을 해 두셨다가 피해 사실 이 보관 상태를 네네.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바쁜 이 와중에 뭐 기사님들이 정말 물량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택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명한 대처법을 통해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네.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 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를 네. 부르셨잖아요. 네. 제 이야기죠? 그냥 부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용석 씨도 물론 자신의 자리에서 멋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멋지시지만 오늘은 제가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네? 희망찬 이야기다.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네. 신문지 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너무 이쁘다. 아저씨, 네, 오늘 저희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양양이 왔잖아요. 뭘 물어봐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늘 뭐지? 오늘 장날이에요? 장 보는 건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신문지잖아, 지금. 신문지로 가방을 만들었대요. 이거 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겠죠? 아니, 별로 안 궁금. 촬영하러 가시죠. 출발. 따라오세요. 네, 출발. 자, 호준 씨 기운 내서 출발해 보자고요. 신문지 가방의 실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양양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이곳과 신문지 가방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증은 더해만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성린 센터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자활센터라는 곳에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예. 자활이 어떤 뜻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스로 자기가 일어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본인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고 봄으로써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를 충실히 지원하고 또 충실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 자활센터가 양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전국의 시군별로 거의 한 곳씩 다 있는데 약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 자활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도 역할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양양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우리 자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거쳐서 사례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환경 사업이나 또는 재활용 사업이나 에코 사업이나 또 세차 사업, 또 도시락 사업, 또 고촌이라고 해서 일반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농 사업단도 있고 등 이렇게 해서 한 11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양에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예, 이제 꼭 필요한 곳,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 가방도 자활센터 사업의 일환인데요. 신문지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신문사에서 신문을 수거해오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신문이 단단해지도록 풀을 꼼꼼하게 덧발라준 후 잘 널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잘 말린 신문을 각을 잡아 접어주면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받은 이 가방이 여기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신문지로 어떻게 이런 가방이 됐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가방이 엄청 튼튼해요. 이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 늑장으로 했거든요. 내장으로? 예. 원래는 몇 장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2장으로 하다가 2장을 하는 게 너무 약해도 안 돼가지고 3장으로 하다가 3장도 약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장으로 옮기면서 풀 자체 쓰는 것도 틀리게. 혹시 이게 지금 영업 기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괜찮습니다. 이 모든 국민이 이거를 할 줄 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제가 듣기에 요 가방에 손잡이를 단 거는 이곳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의 그 의견이 이거 손잡이 없으니까 찢어지고 불편하다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바른들끼리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여러분 진짜 튼튼하거든요. 이게 정말 튼튼한데 이 기술 배우러 오고 막 그러겠어요. 예, 몇 군데서 결합하고 갔습니다. 아니 그런 걸 보면 어떠세요? 좀 뿌듯하세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지 가방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신문지 가방을 잔뜩 들고 나오는 걸 보니 어디론가 이동하려는 것 같은데요. 신문지를 재활용해 만든 가방은 주변 가게들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다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친환경 에코백이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신문지 에코백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반응이 어때요? 네, 튼튼하고 좋으시다고, 이쁘고 좋으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보셨어요? 직접? 네, 저도 장봐가지고 갖고 갔는데 튼튼하더라고요. 문이 닫힌 가게도 잊지 않고 배달하는데요. 아니 여기는 왜 그냥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끔 오늘 쉬는 날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갖다 드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좋아하셔서 더 많이 갖다 달라고 그러십니다. 예. 그럴 때 또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에코백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저희 양양군에서 나오는 비닐 봉투 쓰레기를 좀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신문지로 에코백을 만들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코백을 만듦으로써 효과는 어떤가요?
일단 저희 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의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양양군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자활된 성공 사례가 있다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분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참여자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자활 기업을 만드시고 자활 기업으로 이제 사장님이 되셔서 이제 밑에 직원분들을 두시고 이제 운영하는 자활 기업 자활 환경 자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사장님이 되셔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 제가 기억나는 분은요. 실제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환경위원까지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좋은 자활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말린 황태를 두드려 황태포를 만드는 황태 손질 사업, 지역 결식아동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업까지. 센터장님,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곳을 다녀봤는데 마지막으로 온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지금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역의 먹거리의 일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야, 제가 오늘 정말 신문지 에코백의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센터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활센터가 전국에 한 250여 개의 자활센터가 있지만 지금 저희 양양 자활센터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단 10여 개 되는 그 사업단을 현재처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지 에코백에는 환경을 위한 마음뿐 아니라 자활의 의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덕에 자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참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자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신문지 에코백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저는 몰랐네요. 맞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 진짜 이 종류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신문지 에코백에 담겼던 그 자활이라는 의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또 환경에 좋다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맞습니다. 신문지로 만든 그 에코백이 어떻게 그렇게 튼튼할까? 네. 명씨가 계속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참여자분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참여자분들의 그런 자부심도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진짜 말 그대로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번엔 원주에서 온 소식입니다. 차분하게 몇몇 행사들이 원주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지학순주교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플래카드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하면 많은 분들이 민주화의 상징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맞습니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네. 또 한 번 그분의 해안에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에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고통받는 곳마다 손길을 내민 이가 있습니다. 이세보미야 작가는 그가 곳곳에 심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원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로 주로 지역에 있는 소식을 취재하고 원고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히 사회적 경제나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쪽을 많이 다뤘어요. 예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복지 관련된 사회 사업에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지 하고 이렇게 뿌리를 하다 보면 60, 70년대 딱 그 천주교 원주교구와 지학순 주교님이 계셔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빛으로 인도한 지학순 주교의 삶이 다시 빛납니다.
원주 구도심에 위치한 한 공유 공간. 이 공간은 영화와 디자인하는 친구와 함께 작업실 겸 공유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월세를 내고 있고요. 오늘은 협동조합 원고를 작성 중입니다. 어제 했던 거는 그 의료사협에서 했었던 방문진료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의료사협에서 방문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뭐 간단한 청진, 뭐 진료를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이거를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먼저 좀 이런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 작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의료사협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벽지에 보건지소 같은 걸 설립하는 일을 또 지학순 주교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변변한 진료 한 번 받기 어려웠던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진료소를 세우고 간호사를 파견한 천주교 원주교구. 고통과 희망, 좌절과 기다림 속에 사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시작이라는 지학순 주교의 뜻이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을에는 지금도 그 당시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주교구 벽지보건팁 진료실이죠. 방 2개, 부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잠자고 그러는 방이고 한 방은 진료실이고요. 집에서 애기들 낳다가 뭐 잘못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거의 다 우리가 1차 진료 다 케어했다고 보면 되죠. 뭐 그냥. 사실 진옥자 씨는 20살 독일로 파견을 나갔던 간호사였습니다. 고국으로 귀국하기 전 고향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독일에서부터 벽지보건팀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반에 그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이 판을 만들어 놓고 하면 독일에서 판매가 계속 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벽지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합창단을 만든 9명의 파독 간호사들. 독일 곳곳에서 펼친 순회 공연과 판매된 음반으로 얻은 기금은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순회 진료를 했어요. 의사하고 하면서 진료하면서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 의사가 이제 소견서 해가지고 또 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받게 해줬고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어려워서 못할 때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끔 했고요. 병원비도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서울로 보내고. 보건소가 없던 그때 현재 보건소가 하는 일을 먼저 시행한 벽지보건팀. 특히 생명에 취약한 여성과 아이, 노인들이 중점 대상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우리는 BCG 결핵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큰 애들을 다 그때 BCG를 접종을 시키고 혼역 그거를 다 1차, 2차를 다 시켜줬어요. 고구마 갖다가 손이 비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피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냥 먹고 갔더니 그것도 꼬매주고. 아프면 그냥 무조건 거기 쫓아갔어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지는 모르지만 약을 조금씩 줬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낫고. 밭에 일손이 없을 땐 거들고 밤에는 고리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신협 교육까지 도맡는 등 생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주교님이 일단은 와서 좀 좋은 일 좀 해라.
이게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러신 거였죠, 뭐. 저마다 간직한 스스로의 빛을 깨워준 지학순 주교. 오늘날의 원주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되게 원주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때 좀 중심이 되었던 게 천주교 원주교구였고,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을 한 것도 결국 1970년대 큰 수해가 나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천주교 원주교구랑 또 이런 사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농촌 이런 광산촌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협동조합의 약간 근간이 되었다고도 알게 됐고, 내가 원주에서 누리고 하고 있는 것들에 되게 많은데 뿌리가 그쪽에 다 있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엄청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의가 필요한 시대. 이세보미아 작가는 사랑과 헌신으로 정의를 실천했던 지학순 주교의 그리움을 한자 한자 원고에 담아봅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의와 증거를 보여준 지학순 주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자 했던 그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말합니다. 네, 1970년대 일자리를 찾고 또 고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독일로 갔던 간호사들, 그녀들의 이야기가 참 놀랍기도 했고요. 참 네네. 감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학순 주교가 하신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참된 분이다, 참된 사람이다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때때로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오늘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자, 전국은 지금 오늘 안동으로 떠나볼까 하는데 요즘 정말 네. K-열풍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K-팝이요. 그렇죠. K-팝 있죠. K-뷰티 있죠. 요즘에 K-푸드라 그래서 네. 음식들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네. 뭐 밀키트나 뭐 씨푸드 이런 것들, 뭐 K-만두. 오호. 근데 요즘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요. 과일까지 합류를 했어요. 네. K-프루트라고 해야 되나? 과일도 합류를 했습니다. 과일. 그 중에서도요, 네. 오늘은 멜론의 열풍이 멜론. 대단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안동에서 재배된 멜론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안동 멜론 맛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열풍. 그 주역을 찾아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경북 안동? 아, 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진정한 한류 스타 뽀글뽀글 최기정이에요. 요즘 제가 대세 아닙니까? 맞죠?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뭐 저보다 더 유명한 한류 있어요? 한류 스타? 누구예요 그게? 이건 멜론? 멜론도 한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 시대의 뉴 한류 스타.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멜론입니다. 동글동글하니 잘 빠진 외모는 기본이요. 달콤한 과즙미까지 팡팡! 숨길 수 없는 그 매력에 한 번 빠져보시렵니까?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K-팝, 건강함의 대명사 K-푸드에 이어 이번엔 K-푸릇이 떴습니다. 전성기 맞은 오늘의 주인공.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그것 뭐예요? 멜론! 안동 멜론! 드디어 영접하는 과일계 한류 스타. 딱 봐도 완벽 그 자체 아닙니까? 참으로 잘 빠졌다 잘 빠졌어.
한류 반열에 오른 스타 바로 멜론입니다. 어디 멜론? 그럼요. 예, 안동 멜론 최고지요. 네네. 근데 지금 한창 바쁜 철인가 봐요. 안동 멜론은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시기고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입맛 돌아갈 틈 없는 이 가을엔 더 인기가 좋다는 뜻. 특히 안동 지역에서 키운 멜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야, 멜론 좋네요. 아주 시르게 잘생겼는데 안동 멜론 하는 특징이 있겠죠. 안동 멜론은 머스크 멜론으로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당도도 아주 높고 맛있습니다. 경북 안동은 우스갯소리로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내륙 중에서도 여름철이 덥고 일교차가 큰 지역. 날이 뜨거울수록 당도가 올라가는 멜론 특성상 안동의 기후 조건은 멜론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과 17년엔 멜론 전국 연합 사업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GAP 인증까지 획득했다는 사실. 이야,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안동 멜론 한류스타 될만합니다. 될만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요 뽀글이 최기정 제가 또 가진 거라고는 요 뽀글머리하고 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멜론 수확 일손 좀 보태겠습니다. 뽀글이 최기정만큼 튼실한 것만 쏙쏙 골라보자고요. 멜론 수확 포인트! 줄기 끝 모양이 T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양 끝을 이렇게 싹둑 싹둑. 차곡차곡 쌓여가는 멜론들. 좋은 멜론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민들의 땀방울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길 비키세요. 귀한 한류스타 멜론 갑니다. 힘쓰기 신공. 자, 귀한 멜론입니다. 잘 키워주세요. 열일한 끝에 드디어 마지막 멜론까지 상차 끝. 요런 힘자랑은 언제든 대환영이라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힘 잘 쓰네. 아이고, 예. 그런데 애지중지 귀한 이 안동 멜론도 잘 실었는데 다 어디로 가나요? 안동 멜론은 전부 다 선별장에 모여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놓칠 수 없죠. 함께 이동한 곳은 인근에 자리한 선별장. 지금부턴 운명의 시간입니다. 안동 멜론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검증 과정. 와, 이게 다 멜론인가요? 네. 안동 멜론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정확한 선별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과 해외 유통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반을 운영하면서 재배 과정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안동 멜론. 수확하기 전에도 세 차례나 당도 측정을 한다고요. 특히 모든 과정은 협동조합이 맡아서 관리하고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시장으로 출하된다는 점. 근데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3수, 4수, 5수 이래가 기준을 이래 딱딱 정의가 오면서 그걸 담아요. 아, 그렇군요. 예. 크기별로. 어머니, 제 머리는 몇 수 정도 돼 보이네요? 3수. 제 머리 제일 크다는 거네요. 크기별로, 당도별로 자동화 시스템이 착착 알아서 해주니 일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도 당당하게 한국 과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랑받고 있나요? 해외 반응은 말씀 그대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현지화 전략에 의해서 현지 입맛에 맞는 멜론을 수출하고 국가별에 따라서 각 크기를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그 외국 사람들이나 맛있는 거 찾는 입맛은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 멜론 최고네요. 예, 최고입니다. 연간 1,500톤을 생산하는 멜론 주산지 경북 안동. 특히 브랜드 멜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 물량도 무려 30% 넘게 증가. 그 인기를 실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멜론이 맛도 좋겠죠? 맛있는 멜론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달고 맛있는 멜론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란 것이 좋으며
그리고 과실 밑부분, 배꼽 부분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실 표면 자체가 흠집이 없으면 또 좋습니다. 크기가 같으면은 이 멜론 자체가 묵직한 것이 더 맛있습니다. 안동 멜론, 그 맛을 드디어 영접할 시간입니다. 반으로 딱 가르는 순간 육안으로 보이는 요요 촘촘한 섬유질, 여기에 윤기 차르르한 과즙까지 하나씩 콕콕 찍어 맛보면 그 달달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걸요? 자, 모르고 먹는 것보단 알고 먹는 게 2배는 더 맛있는 법이죠. 달달하면서도 청량한 향이 좋은 머스크 멜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뇨 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건강 과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자고요. 한 입 딱 베어 먹는 순간 입안에 달달한 과즙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드시기도 편하고. 한류 대열에 합류한 K푸릇 열풍, 그 중심에 경북 안동 땅에서 자란 멜론이 있습니다. 건강함을 두루두루 겸비한 제철 안동 멜론, 여러분도 그 달달하고 향긋한 찐 매력을 맛보세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러분, 딱 지금입니다. 제철 맞은 안동 멜론 한번 잡아봐요. 코로나19 우리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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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충북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청주는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한창이잖아요. 네. 많은 작가분들이 참여하셨겠죠?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시간과 관련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님들을 만나보고요. 또 그들의 작품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5,000년 전통의 공예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예 예술인의 축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어주는 공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빛내주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색으로 표현하고 작품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달려 공예로 빛을 발하는 공예 작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시간을 달리는 예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는 공예 예술,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막 무서운 기계들도 있고 굉장히 낯선 공간인데 여기가 혹시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유리공방이고요. 네. 지금 저는 유리병을 다시 재사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공예를 통해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가, 박선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금속과 목공예를 전공한 박선민 작가는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에서 새로움을 재창조해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업사이클링 맞나요? 네,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업사이클링은 이제 버려지는 자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작업들인데요. 네.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작업들을 제가 조금 옆에서 구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맞서 공예 작가로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박선민 작가. 그녀의 손을 거치면 폐유리병은 곧 작품이 됩니다. 버려진 유리병들이 모두 다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유리는 딱딱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 고체 상태이고 네. 이것을 녹여서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물성적인 특성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유리병이 갖고 있는 곡선과 표면의 질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폐유리병도 쓰임 있는 존재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일회성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이 되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웠고 형태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죠. 타고난 감각만으로 조형적인 균형을 잡아 가치 있는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박선민 작가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빈 씨한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작업을 한번 맡겨볼게요. 중요한 작업이요? 예술 앞의 경력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수빈 씨의 인생 최초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와, 수빈 씨 예술 감각이 조금 살아있는데요.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에 이제 재활용이 되는 방안들이 좋은 작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 쓸모있는 무언가로 재탄생시키는 박선민 작가의 작품 세계는 지금도 업사이클링 중입니다. 이어서 기분 좋은 색감이 가득하다는 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그의 작업장을 둘러보니 작품 세계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나날이 깊어가는 오늘의 색을 만드는 작가, 허명욱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칠 작업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표현을 할 때 그날의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칠을 올리고 또 그거를 건조시키고 또 그 다음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한 컬러를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객체의 그 시간의 감정들이 쌓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단히 인내심을 갖고 수행하듯 쌓아야 하는 색. 허명욱 작가는 색에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이 사이즈로 켜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날의 색이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스틱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숫자들이 입력이 돼 있어요. 17년 7월 20일 날 초벌,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재벌, 3벌, 4벌, 5벌 이후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만드는 데는 대강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즈를 보면 이제 5m 정도 되니까 10년 정도의 시간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10년이요? 예. 그는 창작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손으로 색을 입히며 그 고통을 극복한다고 하는데요. 오칠은 생각이 아니라 손과 몸,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의 오늘의 색은 어떤 색이셨어요? 오늘의 색은 지금 여기 작품들에 지금 올려진 색처럼 약간 분홍기가 도는 베이지 톤이에요. 잔잔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톤을 찾다 보니까 약간 분홍빛이 도는 베이지 톤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오늘의 색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표현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 날씨를 색으로 담아보는 작업만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는 색과 그날의 질감, 그리고 허명욱 작가의 작품 세계. 눈에 보이는 색, 그 이면에 켜격이 쌓인 시간은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색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의 예술 세계 역시 무한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소년들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의 작업은 7, 8살의 정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루만져주고 위해주는 거는 아톰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써지기도 하네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시간을 넘나들고 세계 판타지를 전하는 허명욱 작가의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작가님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오칠 작가 허명욱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매체에 머물지 않고 우리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와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것을 보여줘.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업사이클링과 시간을 쌓는 오치를 통해 공예의 무한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 잘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청자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 신문지 에코백, 보는 사람은 쉬워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네, 저 아까 4겹을 쓰신다고 했죠? 네,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참여해 주셨던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널리 이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잘 활용해서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함께 동참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문지 에코백 괜찮네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활센터 화이팅! 네, 이 의도가 자활 그리고 네. 환경까지 맞아요. 좋은 의도는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네. 김몽희님. 강원 365 찐팬님들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맛있는 송편도 드시고 빨간 글씨 휴일도 멋지게 보내세요. 365 찐팬님들께 저희가 이렇게 명절 잘 보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김몽희님께서도 저희 365를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모두 함께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를 저희 대신에 이렇게 진짜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김몽희님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김몽희님도 저희의 찐팬이시죠? 맞으시죠? 그럼요. 김몽희님께서도 추석 연휴 진짜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자, 윤재도님이 주셨어요. 오늘 자활센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윤재도님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권희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명수 MC님, 용성 아나운서님, 365 제작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모두 네. 무엇보다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사연은요. 아날로그 브릿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어 좀 잘하네요. 아, 예, 예. 유학파예요? 자, 광용수, 김용석 MC님들. MC님들. 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명절 되시라 이런 말씀. 편히 쉴 수 있으시겠어요, 용서 씨? 저 없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세요? 연휴 때 명수 씨 맛있는 거 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예. 보름달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제 목까지 많이 맛있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연들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가족들과 많이 만나야겠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을요,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3분의 2를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염 위험 확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만남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더불어서 만남을 40%로 줄이면요. 한 달 반이 지나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33%를 또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 만남의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요.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심각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답은 방콕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늘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해 주셔야 하는데 네네.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조금은 불편하시고 보고 싶겠지만 이번 연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모두가 동참해 주신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쉬고요. 그 한 주 더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